제가 만약에 매도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장에서 2년 못 버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파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파세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뭘 사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영정이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면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 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올해도 올라갈 거다, 공급량이 적으니까, 이렇게 주장했던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기사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지금 완전 하락 추세다 정도가 아니고 좀 작살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게 이렇게 많이 틀리는 많이 틀리는. 다 틀리죠.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다 그렇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이 힘든 거는 금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 대부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한 번 타격 받을 때 2배 타격 받는 거잖아요. 올라도 2배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레버리지를 하는 자산에서는 오르고 내리고에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타격을 많이 받은 거고, 일단 금리가 높으니까 보통 내가 한 달에 이자 내는 것보다 다 2배씩은 올랐잖아요. 진짜 최악이죠 지금. 이렇게 빨리 올라갔던 적도 없고, 금리가. 이거 아무도 예측 못했던 것 같아요. 올 초부터 저희가 요즘에 좀 오를 것 같다, 좀 안정적으로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뭘 하진 않았잖아요. 올해 우리 돈을 넣었는데 못 나오는 것 뿐이지.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 엑시스 안 돼. 내 현금 어떻게 하지? 저는 그래도 요즘 상황에서는 그게 진짜 다행인 거예요. 나갈 돈이 많이 없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지, 심하게 묶인 사람들은 진짜 여기 있잖아 여기. 그래도 다른 걸로 조금씩 메꿀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일단은 또 파는 사람 같은 경우도 엑시트를 하고 싶은데 수요자가 없어요. 지금 수요자들의 마음은 무조건 더 떨어진다, 더 내려갈 건데 뭐하러 내가 지금 움직여?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 지금 PF 관련돼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 같고, 제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PF에다가 1, 2억씩 이렇게 투자를 했나 봐, 여러 군데다가. 근데 이미 3개가 파산했대요. 2억을 뭐 3군데 넣었는데 6억이 날라가고, 어디에는 또 넣었는데 그것도 잘 돼가지고 추가 수익을 받고 회수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최근에 보면 다 똔똔이다, 작년부터 투자해왔던 것들이. PF 대출 10몇 프로 대출이 막 지금 심각해가지고 앞으로 사실 시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고, 금리가 뭔가 좀 조절이 되거나, 아니 일단 조절되는 것보다도 금리가 픽스를 찍어줘야 돼요. 지금 야금야금 이 변동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4%면 4% 딱 픽스가 찍어져 버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올해 초에 현석이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호암동에 있는 그 건물, 오렌지 커스텀 있는 건물 산다고 했을 때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절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해도 금리가 높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금리가.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합정에 있는 건물을 살 때만 해도 그때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전쟁 전이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에도 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어느 정도는 금리가 올라갈 건데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작년에만 해도 그렇게 예측이 안 됐었어. 근데 올해 5월만 해도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거든. 에이 그래도 내 건물 하나 뭐 있으면 좋지 뭐, 그래서 산 거야. 현석이가 최근에 러셀 TV인가 거기 부동산 채널하고 찍은 컨텐츠 보면 자기가 최근에 한 소비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게 건물 산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영정이랑 나랑 요즘에 이제 건물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논현동하고 성수동에 구입을 한 거는 목표 타겟으로 한 가격이 있어요. 이 정도는 받고 팔아야 돼라고 하는 타겟이 있는데 그것만큼 못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은 돼도 우리는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우린 평당 6천만 원대에 샀단 말이야. 평당 1억 5천, 1억 6천만 개 거래가 되다가 1억 3, 4천대까지 떨어져도 그래도 우리는 6천대에 샀기 때문에 어떻게 사도 이득이에요. 왜냐면 강남 땅값이 50% 이상 하락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망해요. 금융권부터 부실화되고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래서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조정이 될 거냐, 이거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르겠지만, 전 많이 조정돼도 강남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보거든요. 아무리 많이 돼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현석이는 가장 후회되는 게 건물 사는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가장 잘한 게 2020년에 논현동 건물 제일 잘한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실수한 게,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라서 서교동에 있는 건물을 너무 빨리 샀다. 건물이라는 건 땅을 샀죠. 이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이밍을 좀 잘못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결국은 언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과연 어디가 바닥이냐, 그 상황에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바닥으로 분명히 내려갈 거고, 그럼 나는 그 바닥에서 주서야지 라고 하고 대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금매 나오는 거 막상 건드는 사람은 없는데 딱 뭔가 이렇게 딱 사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매도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장에서 2년 못 버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파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빨리 파세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내가 버티다가 팔면 오히려 더 가격을 못 받을 거고, 멘탈이 깨지면 협상이 안 돼. 솔직히 내가 원하는 가격 팔고 싶죠. 당연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조금 포기해서라도 지금 사실 팔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거 팔고 돈 들고 있으면 기회 와요. 오히려 그때 지금 타이밍에 못 팔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물려가지고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게 맞는 시장이라는 생각은 들고, 사는 사람
사람 입장에서는 금매라고 해서 몇 개 팔리는 게 있어요. 최근에 팔리는 게 막 160억, 170억짜리가 120억, 130억에 팔려요.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그 정도로 해서 팔리는데 그거를 또 고민한 사람도 이게 진짜 끝이냐 아니냐를 헷갈려 하잖아요. 근데 이거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까지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언제 내가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딱 스탠드바이하고 딱 사는 게 맞는 시장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매도자들이 분명히 지금 가격을 10%에서 뭐 15% 디스카운트를 해서 내놔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못 버티다 한 번에 무너지다 확 우르르 무너지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매도자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확실히.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모르잖아요. 내게 옆에 얼마에 팔린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처럼 나랑 비슷한 사례가 팔리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게 싸게 내놓은 건지 비싸게 내놓은 건지에 대해서 사실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진짜 현명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 잘 벌어요. 사실 저희가 예전에 매입했던 시기도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터질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부동산이든 바닥을 잡아야 되는데 그 바닥에 대한 기준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5년 전에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그게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절대로 그럴 일은 없거든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갑자기 생겼는데 김태희랑 B가 뭐 950억짜리 강남역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다가 최근에 뭐 1,300억에 다시 내놨네 안 내놨네 소속사 측에서는 안 내놨다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소문이 좀 나면서 기사화가 좀 됐었잖아요. 저는 뭐 그쪽 지역은 아주 잘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절대 못 팔거든요. 1,300억에 개물리는 그런 지역인데 판매가 가능한 가격인가요? 1,300억이라는 게 이미 지금도 수익률이 2%도 안 나올 텐데 사실 그게 언제 나왔던 거냐면 올 3, 4월 달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거를 매입하려고 진행을 했던 병원 하는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 다른 걸 샀어요. 그분이 오퍼를 했을 때 1,250억까지 오퍼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뭐 1,400억 얘기했지만 사실 1,400억은 너무나도 호가였고 실제로 거래될 수 있었던 가격은 한 1,200억 정도 선은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해지게 된 거죠. 건물이 너무 개별성이 강하고 꼭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해도 되게 좋은 지역의 시그니처 빌딩 같은 경우는 되게 비합리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사업으로 쓰려고 막 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좋은 가격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950억에도 수익률이 2%도 안 나오는 건물인데 재산세랑 뭐 다 내고 나면 2%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1,200억에는 1% 초반대 나올 것 같거든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거기 지역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임대료 상승폭이 꽤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 상승폭이 있어도 1% 초반대 나오면 지금 금리가 무조건 4% 넘거든요. 700억, 600억을 대출받는다 했을 때 이게 한 달에 꼬라박아야 되는 돈이 억대로 꼬라박아야 되더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상업용 부동산을 예전에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한 달에 월세가 얼마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 이런 수익성 부동산으로 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양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를 수익률로 때려 넣어서 팔았잖아요. 근데 그 산 사람 다 그렇죠. 다 망했죠. 근데 그게 왜 바뀌게 됐냐면 예전엔 그렇게 수익성 부동산으로 보던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는 아파트처럼 투자의 가치로 보는 부동산으로 좀 바뀌긴 했어요. 물론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요즘엔 수익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를 내가 산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1% 나오고 이자를 5% 내야 된다고 하면 4%의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 1년에 50억씩 꼬라박아야 돼요? 버틸 수가 있나요? 그 정도로 이제 풀로 대출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가니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캐시를 갖다가 AAA 등급 정도 되는 회사에 회사채만 사도 8% 정도의 수익이 나요. 1,000억을 박아놓으면 1년에 80억이 들어오는데 이 기회비용을 또 포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거래됐던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맞았으니까 됐던 거고 너무 저금리였어. 저금리기도 하고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지금도 사실 금리가 높고 회사들이 다 어려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래량도 줄고 실제로 그런 건물은 안 사겠지만 조금 회사들이 풀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 돈 많은 회사들은 수익률을 뭐 신경 쓰겠어요. 그냥 건물 사서 그냥 내가 쓸게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최근에 사실 돈 많이 거래했던 회사 중에 뭐 업비트 이런 데는 뭐 수익률 계산하지 않고 샀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수동에다 건물 많이 샀던 그런 패션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익률 거의 신경 안 쓰고 샀거든요. 그때는 너무 대출도 잘 나오고 수익률도 잘 나오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투자받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1조 유니콘 기업이다 하면 2조, 3조, 4조 막 이런 식으로 마켓컬리가 밸류가 6조, 7조까지 갔다가 지금 1조 1,000억까지 떨어졌어. 6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만 났단 말이에요. 투자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비상장주들이 완전 개작살나고 더 이상 돈을 수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건물 사지 않아도 수익 나올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싸게 사고 진짜로 괜찮은 거 아니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시장이긴 해요. 지금 막 쉽게 막 아무거나 건들고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작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호기롭게 막 돈 빌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지금 항상 자중하고 공부하고 시장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칼을 감추고 있다가 한번 꺼내는 그런 시장으로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초에 그래도 부동산은 간다, 주택 시장 오를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무능력이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미래를 다 알면 워렌 버핏 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했는데 올해 초 3, 4월에 주택시장이 더 간다라고 예측했던 건 너무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공급량이 좀 적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있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예측하는 건 좀 너무 무리수 아니었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사실 많이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땐 전문가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경험이 많은 사람과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그 시장을 잘 본다는 것보다 경제의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하지 않나? 특히 일단 주택시장이 가장 포커싱이 되니까 주택시장 전문가들이 다 떨어지는 거를 예상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그분들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면서도 그런 것도 좀 읽어야 되는 게 또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을 믿고 투자한다 안 한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전문가의 함정이 있는 게 전문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수님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아니면 유튜브 채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해서 요만큼 벌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이제 칭해지는 사람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후자 쪽의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한국에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벌다가 아파트 투자해서 돈 벌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부동산에 돈 된대 하라고 하는 그 한국의 어떤 뿌리 깊은 관념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냥 잘 맞아서 그냥 번 것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2016년 15년에 아리팍 분양 잘 안 될 때 그때 다 미분양이었거든. 미분양인데 이제 줄 서면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 그냥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나 집 하나 필요했고 하나 사두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고 지금 차익을 많이 남겼고 어떤 걸 판단할 때 한번 내가 성공해봤던 경험 하나로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미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핵심지 부동산은 불황이 와도 갈 거야. 핵심지는 결국 다시 또 오를 거야.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저 되게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이번에 보면 느끼는 게 그래도 중심지가 떨어지는 폭이 적어요. 근데 애초에 그 지역 사는 분들이 또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광교나 뭐 동탄이나 이런 데가 강남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냥 덩달아 올라간 거지 여기에 진짜 그 정도의 가격을 내고 살만한 사람들이 살지가 않아요. 사실 그 가격을 풀로 다 내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강남은 조금만 빠지면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광교나 동탄이나 이런 신도시들 또는 뭐 2기, 3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 대기 수요가 별로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강남을 못 들어가니까 이제 뭐 송파나 이런 데를 가는 거고 거기 또 못 들어가니까 딴 지역 찾아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가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상업용 부동산 똑같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도 수요가 있는 경우는 중심지지 다른 진짜 외곽은 외곽은 아예 문의조차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양한 자산들을 현금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한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집중해서 요즘 시장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모두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캐시 이즈 킹이라고 현금 들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오고 분명히 옵니다. 진짜 근데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타이밍에 잘 보고 잘 들어가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언제쯤 또는 내후년 언제쯤 분명히 온다라고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올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해. 잘 안 팔려.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자산들 중에 좀 조정된 가격이 아니면 잘 안 팔리는 미술도 그렇거든요. 이런 게 있더라고. C라는 작가가 있어. 글로벌 스타야. 또 원래 이 작가 최고 가격이 50억이거든. A 마이너 정도 되는 작품들이 20억 이렇게 팔렸어. 근데 최근에 경매에서 6, 7억이 막 팔린 작품들이 있었어. 삐뿔 정도 되는데 야, 이 작가 완전 지읒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그때 너무 싸다. 난 생각을 했거든. 이거는 사면 조금만 버티면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거든. 왜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는데 이 작가가 이제 붙은 갤러리가 워낙 좋은 갤러리고 전시도 너무 좋은 전시 많이 하고 작품 자체가 되게 좋거든. 근데 6, 7억 받을 작품은 아니거든. 최고가가 50억이긴 한데 그래도 최소 150만 불은 받을 수 있는 작가인데 요즘 금융시장이 너무 많이 타격을 받으면서 6, 7억 정도의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내가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경매에서 고작 40만 불이 스타트 가격인데 서면으로 한번 넣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실제 서면 넣어가지고 50만 불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 근데 이번에 그거랑 되게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도상이 나왔는데 150만 불에 됐어. 50만 불짜리가 150만 불로 한 달 만에 막 3배가 된 건 아니고 들쭉날쭉한데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 정도는 받을 작가인데 이게 왜 60만 불 지금 이거밖에 안 될까 했을 때 이때 이런 작가들은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내가 조언을 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서면으로 샀더라고 그거를. 근데 낙찰 받아가지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 나보고 고맙다고 와인 한번 사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거 살 건 아니고 롱티 사달라고 하죠. 투자는 자기의 어떤 판단에 따라 하는 거고 책임과 그런 거 다 자기가 지는 거긴 한데 부동산을 볼 때도 그렇고 그림을 볼 때도 그렇고 너무 과매도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가? 라고 생각하는 구간들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매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건 너무 애매한 부분이어서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그 부분을 좀 같이 키우면 저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임장도 이제 좀 다니고 이제 기회가 옵니다. 일어나 봅시다. 그럼 이번 컨텐츠는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